조심메이트 조조장입니다. 이번 영상 종목은 LNF가 되겠습니다. 자, LNF는 2차전지 소재 관련 종목으로 지속해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올 한 해만도 2배 반 정도 상승이 크게 나타났고요. 최근에 주가 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19만 8,800원에서 꺾인 상황인데, 일봉 상황에서 보게 되면 21선을 터치하지 않고 아랫꼬리를 길게 달았습니다. 그럼 21선을 터치하지 않고 상승으로 돌릴 수 있을까? 그 가능성을 한번 점검해 보는데요. 주봉에서 보니까 주봉에서 5주선을 터치하고 돌리는 흔적이 나옵니다. 주봉을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지지를 받았다라고도 간주할 수 있겠죠. 월봉을 보게 되면 9월달에 주가 상승이 크게 나타나서 긴 양봉의 흐름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왜 LNF는 이렇게 큰 상승을 가져오고 주가 지수의 하락에도 이렇게 하락하지 않을까요? 작년에 매출액을 보게 되면 그렇게 뛰어나지 않죠. 매출액은 기껏해야 3,500억 정도 나왔고 영업이익은 15억입니다. 그런데 시총이 무려 5조 8천억입니다. 5조 8천억이니까 굉장히 높죠. 5조 8천억에서 5조 9천억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 LNF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이제 LNF를 고려했을 때 과연 LNF가 에코프로비엠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 이 가능성을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산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 능력입니다. 생산 능력을 봐야 되는데요. 과연 LNF와 에코프로비엠의 생산 능력이 어느 정도 와 있는지 그 부분을 점검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지금 에코프로비엠과 LNF는 모두 양극재 이제 관련해서 생산 능력이 가장 중요한데요. 생산 능력을 비교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현재 LNF가 갖고 있는 LNF의 생산 능력, 에코프로비엠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2023년을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2023년 기준, 그리고 2025년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2023년으로 보게 되면 에코프로비엠의 경우, 에코프로비엠이 2023년도에 생산 능력이 18만 톤입니다. 18만 톤. 그리고 2025년도는 29만 톤을 목표로 하고 있죠. 그리고 LNF의 경우는 2023년도에 14만 톤이에요. 14만 톤. 그리고 2025년도는 20만 톤입니다. 둘 다 이제 양극재 관련한 거죠. 생산 능력을 비교해야 돼요. 근데 그럼 LNF가 올해는 어떤가? 올해는 좀 부진했죠. 올해를 따지고 보게 되면 조금 더 차이가 있어요. 2021년도에는 기껏해야 이제 5만 톤이거든요. LNF 기준으로 보면 기껏해야 5만 톤이에요. 5만 톤인데 2023년도에 갑자기 늘어나죠. 그럼 에코프로비엠은 이제 주가 상승이 더 크게 나왔는데, 에코프로비엠의 경우는 2021년도에 6만 톤이었어요.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양극재 생산 능력입니다. 양극재 생산 능력을 봤을 때. 그런데 2023년, 25년을 보게 되면 LNF가 에코프로비엠에 비해서 그렇게 모자란 부분이 없어요. 거의 70% 정도 따라가죠. 올해는 비슷한 생산 능력을 보이다가 2년 뒤부터는 에코프로비엠을 좀 따라가는 그런 흐름을 볼 수 있다. 양극재 생산 능력을 가지고 주가 흐름을 비교를 해야 되는데, 에코프로비엠의 경우는 올해 이제 6만 톤을 생산하면서 2021년도 또 매출 1조 달성을 기대해 보는 거죠. 에코프로비엠은. LNF는 1조만큼은 아닙니다. 1조까지는 아닙니다. 근데 에코프로비엠의 시가총액, 현시총이
9조 정도 됩니다. 9조 정도. 9조 정도. 근데 LNF는 5.8조, 6조 정도 되죠. 6조 정도. 그렇게 봤을 때에 이제 에코프로비움의 성장과 궤를 같이 할 거예요. LNF가 에코프로비움만큼의 생산 능력이 같진 않죠. 그렇지만 70%에서 80% 정도, 80%까지 따라잡는 이런 흐름을 본다 그러면 주가 수준도 에코프로비움의 7에 10에서 80%는 따라잡아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에코프로비움은 너무 더 치고 갔지만 LNF는 뒤에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에코프로비움이라는 기준치를 두고 LNF의 적정 주가를 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최고 목표치를 구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수월한 측면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에코프로비움이나 LNF나 다 외국인이 선호하는 종목입니다. 외국인은 한 달간에 LNF를 1,500억을 샀죠. 1,570억을 샀는데요. 에코프로비움에 대해서는 외국인 역시 1,900억.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움과 LNF 모두 외국인이 선호하는 주식이다. 수급상에서 보게 되면 한 달만 해도 1,500억 이상을 외인이 1,500억 이상을 샀다는 것입니다. 이 수급 현황도 그렇지만 이제 LNF가 추구하는 그런 흐름을 봤을 때 양극재 생산 능력뿐만 아니라 LNF는 이 협력사회의 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괜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회사의 이제 주로 생산해서 납품하는 데가 이제 테슬라 쪽 그리고 LG 쪽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만큼 앞으로 테슬라의 전기차 생산과 관련해서 기대해 볼 수 있는 것 특히나 이제 테슬라라든지 또는 LG 쪽에 LG 일렉트로닉 쪽에 ES 쪽에 공급은 견고하다는 것 견고하다는 측면 그리고 앞으로 대세는 전기차가 될 수밖에 없고요. 주로 이제 이 공급망이 테슬라와 LG 쪽으로 제대로 확보되어 있다. 주로 이제 하이니켈 배터리의 양극재 공급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움과 LNF는 쌍두마차로 계속해서 주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일봉상에서는 21선 터치하지 않았지만 주봉에서는 주봉 5주선 터치하면서 지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지지받고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목표 주가를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목표가는 2025년 기준으로 봐야 될까요? 2025년 기준 생산 능력을 감안한 적정 시총으로 잡아야 될 겁니다. 현재 시총이 5조 9천억 정도, 5조 8천억에서 5조 9천억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인데 20만 톤을 생산하는 올해보다 4배 넘게 생산하는 그런 수준으로 봤을 때 적정 시총은 얼마일까요? 단지 5조 6조가 아닐 겁니다. 상당히 높은 목표가를 산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자, LNF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LNF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글보다 영어가 더 편할 거예요. LNF 이렇게 LNF 문자 주시면 최고 목표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